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팹 8대 공정 중에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 저희가 10차시까지 진행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차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한 학습에 대한 순서와 그리고 포토 공정의 개념과 목표, 개념과 목적, 그리고 포토 공정의 특징과 PR의 특징, 포토 공정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그 트랜지스터 한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일단 구조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설계 엔지니어다 그러면 이렇게 탑뷰로 이제 그렸어요. 탑뷰로 그리면 우리가 그 레이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레이어. 액티브라는 레이어가 있고 게이트라는 게 있고 이제 콘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트랜지스터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액티브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자들이 액티브의 의미가 뭐 활동적인 뭐 그런 뜻이잖아요. 전자나 전공들이 뛰노는 장소다 해서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액티브는 전자나 전공들이 임플란트를 쳐서 그 이동하고 하는 그 전류가 흐르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액티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 액티브 안에 전류를 흐르게 이렇게 제어하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패턴이 만들어진 걸 이걸 게이트라 그럽니다. 게이트. 자, 여기 이제 평면도에 위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이 설계 엔지니어라 그러면 게이트 트랜지스터 한 개를 설계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자, 소설 안쪽에 이제 전자를 임플란트를 쳐서 이렇게 이제 공정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이건 설계에서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설계는 이런 모양을 이렇게 그리 넣는 거고, 공정을 통해서 이제 전자를 임플란트를 쳐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그렇게 콘택을 뚫어줍니다. 개구멍 같이 바닥 개구멍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메탈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그 콘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콘택은 이렇게 X자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의 그 레이어라 그래요. 레이어 ID라 그래요. 레이어 ID. 그래서 일단 이렇게 트랜지스터는 탑뷰로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요. 단자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게이트란 게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밑바탕에 이제 그 실리콘 기판이라는 게 이제 또 이렇게, 4개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수직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보게 되면, 요 게이트란 놈이 요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소스와 드레인이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소스와 드레인이 되어 있고, 그 밑바닥에 이렇게 P웰이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에 P웰이, P-웰이라는 건 P라는 게 전공이라는 성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홀이, 마이너스는 이제 마이너리티, 소수가 이제 임플란트로 통해서, 공정 때 임플란트를 통해서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전공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있고, N 플러스라고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요걸 이제 약간 좀 틸트해서 본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전자들을 임플란트를 통해서 여기다가 많이 다성 N 플러스 임플란트라는 것은 많이 제곱 센티미터당 2의 15성계 정도로 많은 다수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다 해서 N 플러스 임플란트를 이렇게 해놨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 있고 실리콘 기판이 있다. 이 실리콘 기판에는 P웰로 구성이 되어 있다. P웰이라는 것은 P-웰이라는 것은 전공 성분들이 소수 임플란트돼서 들어가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요 노란 색깔이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라는 건데, 게이트 옥사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어에 의해서 여기도 이제 VT를 조정해서 소수의 임플란타로 이렇게 전자를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꼴려 올라와서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전자들이 이렇게 흘러서 전기가 흐르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런 그 채널이 형성이 돼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이런 그 형상을 나타냅니다. 요것이 이제 그 트랜지스터에 대한 탑뷰, 그 다음에 버티컬, 틸트 구조로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흔히들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수도꼭지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전자가 처음에 출발하는 지역을 소스라 그러고, 그 꼭지를 문을 열어주는 거를 우리가 게이트라 해서 트랜지스터 게이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드레인 쪽으로 오는 이쪽을 이제 빠져나오는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D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흔히들 비유를 해서 수도꼭지로 이렇게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또 하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메탈2까지 공정이 진행된 한 꽤 오래된 제품의 그 버티컬 수직 구조입니다. 수직 구조. 자, 제품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실리콘이 두께예요. 처음에 그
웨이프는 외부에서 사오거든요. 제조 회사에서 직접 웨이프까지 제작하는 게 아니고, 웨이프라는 거는 웨이프 전문 제조 회사에서 사가지고 와서 탭에다 투입해서 이렇게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사올 때 높이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그 위에가 아니고 밑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웨이프를 사오게 되면 이 높이인데, 밑으로는 이렇게 임플란타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임플란타를 집어넣고, 위로는 이제 게이트가 만들어지고, 메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위로는 배선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모양은 CMOS 이제 구조인데, CMOS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MOS라는 거하고 PMOS라는 놈이 두 개 합쳐진 거라 그랬어요. 자, NMOS라는 건 뭐다? 전자, 요게 이제 전자, N 플러스 이게 전자들이 이렇게 그 캐리어 역할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NMOS 트랜지스터고, 자, 게이트가 여기 게이트고, 밑에 POL이 아까 있었죠. 아까 페이지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N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거를 NMOS라고 한다. NMOS. 그리고 PMOS라고 하는 건 P 플러스 임플란타들이 많이 이제 다수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수 캐리어트로. 이 P 플러스라는 놈은 N 플러스 P 플러스 의미는 고농도 불순물을 이온 주입에 의해서 공정에 의해서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제곱센티미터당 2의 15성계 수준. N 플러스 P 플러스는 이렇게, 여기는 전공이 바글바글 들어가 있고, 이쪽은 전자들이 바글바글 들어가 있어서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쪽을 그래서 우리는 PMOS라고 한다. P 플러스, 즉 전공들이 전류의 흐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PMOS를 하고, PMOS는 항상 N웰에 만들어진다. N웰이 여기는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웰이 마이너스 수준이니까, 이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거는 저가의 불순물들이 웨이프를 처음에 제작할 때 이렇게 제작할 때 웨이프를 실리콘을 녹여가지고 인고트에서 뽑을 때 전자를 미리 아예 집어넣어서 피습을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보면 피습을 것이 웨이프를 제조할 때 아예 전공을 이렇게 아주 소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전공에 해당하는 불순물 도판트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 웨이프를 말하는 거고, 이제 N웰 이런 거는 공정을 진행할 때 실제로 임플란트를 쳐서 집어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포스포러스라든가 이런 임플란트를 쳐넣어가지고 N-웰 임플란타, 저농도의 전자 우물을 여기 집어넣은 거고, 저농도의 전공 우물을 여기다 이제 임플란트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하늘색 색깔이 다 저농도의 전자가 들어있고, 또 붉은 색깔은 저농도의 전공들이 우물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 N 플러스 임플란타와 그 다음에 이쪽은 P 플러스 임플란타를 집어넣어서 우물 안에 이렇게 임플란타 경계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계를 우리는 PN 정션이라 그러죠. PN 정션. 자, 이렇게 이쪽은 NMOS, 이쪽은 PMOS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이걸 CMOS라고 한다.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면 NMOS와 PMOS가 서로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담장을 쌓죠. 이 담장 쌓는 걸 우리는 STI라 그런다. Shallow Trench Isolation. Isolation이라는 의미는 격리, 분리 뭐 그런 뜻이잖아요. 얇게 트렌치를,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옥사이드를 채워서 NMOS와 PMOS가 이렇게 서로 경계층을 만드는 것을 STI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뭐냐 그러면 사이드웰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게이트 풀리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게이트 풀리라는 것이 있으면, 트랜지스터라는 건 이렇게 스페이스라는 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페이스라는 놈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LDD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핫캐리 이펙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스페이스, 사이드웰 스페이스, 여기서 말하는 사이드웰 스페이스라 그래요. 사이드웰 스페이스. LDD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LDD 구조를 왜 만드냐 그러면 HCI 핫캐리 이펙트를 핫캐리 인젝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LDD 구조를 만든다. 즉 N 플러스 또는 P 플러스를 고농도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 앞쪽은 저농도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쳐줘요. N 마이너스 또는 이쪽은 P 마이너스 저농도로 이렇게 해서 서로 너무 앞다투어서 전류들이 흐르지 않게, 그렇게 앞다투어서 흐를 경우에는 핫캐리 인젝션이라는 트랜지스터의 불량 동작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LDD 구조를 NMOS든 PMOS든 저 앞에 저농도 임플란트를 쳐준다. 그거를 우리는 LDD 스트럭처를 하는데, 이때 쓰는 것이 사이드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게이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모든 트랜지스터는 이게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프리메탈 디일렉트릭 레이어를 해가지고, 자, 게이트 풀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메탈1이 이렇게 있어요. 메탈1이 있고, 메탈1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메탈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 뚫는 모양이 꼭 흡사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그 개가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거하고 비슷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콘택 연결되어 있죠. 구멍을 채운 것이 텅스텐이에요. 텅스텐을 채우는데 텅스텐이 이제 이게 채우는 방식이 CVD 방식으로 해서 채운 걸 이렇게 텅스텐 CVD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보면 메탈원과 그 다음에 그 게이트 폴리가 중간에 절연막이 이렇게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막을 이렇게 채우는데 채우고 나서 CMP를 통해서 이렇게 평탄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메탈원을 정착하고 패턴을 만드는데 이 중간에 절연막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PMD를 한다. 프리메탈 디일렉트릭 이렇게 한다. 메탈이 만들어지기에 어떤 절연막 또는 ILD1 인터레이어 디일렉트릭해서 ILD1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메탈1과 메탈2 간에 이렇게 또 절연막이 있는데 이거는 IMD라고 합니다. IMD 인터메탈 디일렉트릭 메탈과 메탈 간의 절연막 D는 디일렉트릭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여기가 이제 ILD1이었으니까 여기 또는 ILD2라고도 불러요. 인터레이어 다이일렉트릭 2 밑에가 ILD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메탈2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메탈2에 보면 메탈1에도 보면 AL.CU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99% 알루미늄이고 99% 알루미늄에 0.5%의 뿌리가 이제 섞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99%의 알루미늄에 0.5%의 뿌리가 섞여 있다. 뿌리를 왜 섞어주느냐?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할 때 전류가 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원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배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에서 우리가 EM이라 불러요. EM,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배선이 끊어지는 현상.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카파를 소량 섞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N-란 거는 저농도 제곱센티미터당 13승계, 그 N 플러스 앞쪽에다가 또는 P 플러스는 P 플러스 앞쪽에다가 저농수 임플란타를 LDD 구조를 위해서 이제 쳐주는 걸 P-N- 도즈라 그랬고요. 자, 이게 TIN, CVD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꾸리를 이렇게 배선을 그 콘택 군형에다 여기 금속을 채운다 그랬어요. 채우는데 얘만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앞에 파란 색깔 있죠. 이게 이제 TIN이라고 하는 베리어 메탈이라 그래요. 장벽 메탈. 이걸 미리 그 텅스텐을 깔기 전에 이렇게 다 보호막으로 이렇게 미리 깔아주고 난 다음에 텅스텐을 채웁니다. 이걸 안 채우게 되면 공정이 불량이 발생하게 돼요. 텅스텐 내에 어떤 그 플로린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 표면과 바로 닿으면 불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리어 메탈을 깔고 텅스텐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탈원과 게이트 폴리 중간에 있는 ILD 주로 쓰이는 막질이 BPSG라는 절연막, 보론 포스포러스 실리케이트 글래스라는 절연막이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ARC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메탈원이 이제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이 하얗게 빛이 막 반사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난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티 리프렉티브 코팅을 해가지고요. 포토를 할 때 이게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이 난반사가 일어나면 옆쪽에 있는 PR들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어택을 받아가지고 패턴을 명확하게 뜨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ARC,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라 해서 주로 SION이라는 막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ARC라는 걸 이렇게 데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메탈2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이제 0.5%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공정이 다 끝나면 이제 PD, 이제 패시베이션 디일렉트릭기로 해서 이걸 보호막이라 그래요. 보호막. 보통 이게 보통 옥사이드 또는 나이트라이드 막으로 이렇게 이제 메탈 위를 이렇게 데포지션을 해서, 보호막으로 뜯고 나갔어. 또 그 위에 요거만 하는 게 아니고, PD2라 해서 이건 보통 지라막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줘요.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 위에 또 폴리미드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핵 공정이 다 끝나면 이제 EDS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반도체 공정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차근차근 읽으니 보시면서 이 구조를 몇 번 자꾸 보시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포토 8대 공정 중에 포토 리소그래피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포토의 개념과 그 다음에 포토는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포토가 세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8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8개 단계로 나눠지는데 프리프레이션부터 PR 코팅, 소프트 베이크, 정렬 노광, 그 다음에 PEB, 포스트 익스페이스 베이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편상, 디벨롭, 하드 베이크,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검사, 패턴이 제대로 잘 떠졌는 최종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포토 공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우리는 포토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그 레졸루션, 해상도와
DOF, 초점심도, 그 다음에, 너머를 어퍼처라 해서 개구수라 그래. 개구수라는 거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고, 이머전 공정, 그 다음에 QPT와 DPT 이 패턴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함께 학습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 엔지니어가 하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그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포토에서 나타나는 각종 분량들이 어떤 분량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토 특정 공정 중에 포토에서 진행될 학습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뭐 포토 리소그래피라 그러면 포토라 리소란 말은 이제 원래 돌이란 뜻이래요. 리소로 돌이고, 그래피란 말은 라이팅 이제 글자나 그림이라는 걸 라이팅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건 이제 인쇄 기술로 쓰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우리가 그 사진 공정으로 반도체 노광 공정 기술로 통칭해서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사진에 필름 보면 상이 맺혀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인상해서 우리가 사진을 쳐다보고 이랬는데, 이걸 우리가 반도체에 비유를 하게 되면 설계 정보라는 것이 이게 이 상이 이 설계 마스크라는 게 이제 설계 정보가 여기 레티클이라고 하는 마스크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스테파 또는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스테파 또는 스캐너라 그래요. 그 카메라죠, 그 카메라. 이 설계 정보가 들어있는 걸 연장 집어넣고 웨이퍼를 이따 집어넣고 노광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웨이퍼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위에 사진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포토 사진의 그 단면이에요. 자, 빛을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면 이놈이 이렇게 통과해서 레티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마스크예요, 마스크. 형틀, 한마디로 그냥 금형. 이 레티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여기를 빛을 통과해서 설계 정보가 여기는 다 그려져 있어요. 레티클이라는 게는 이게 크롬이 이렇게 유리판 위에 있어 가지고 빛이 통과하는데 크롬이 없는 데는 빛이 통과하고 빛이 있는 곳은 이제 빛이 반사돼서 통과 못해서 설계 정보가 이제 여기에 다 그려져 있어요. 이걸 통과해서 웨이퍼가 이 밑에 놓여 있게 됩니다. 렌즈를 통해서 이제 상이 축소가 4분의 1 때는 5분으로 축소돼 가지고 웨이퍼 위에 이렇게 도장 찍히듯이 뚝뚝뚝 이렇게 웨이퍼 전체 면을 웨이퍼를 찍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포토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오고 마스크 레티클이 있고 그 위에 밑에 웨이퍼가 있고 웨이퍼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마스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찍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포토 리소그래피를 하는 목적이 뭐냐? 포토를 왜 하느냐? 한마디로 포토는 설계자가 레티클이라고 하는 설계자가 이 패턴을 마스크 이거를 우리 반도체에서는 레티클이라 그래요. 레티클이나 마스크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설계 패턴을 웨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구현하는 기술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포토 리소그래피다. 즉 감광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포토 PR이라 그래 이걸. 그죠? PR이라 그러죠. 포토 레지스트 PR을 웨이퍼 위에다 이제 도포하고 그 위에 이제 자외선을 쬐 가지고 PR 중에 일부는 제거하고 남은 패턴은 이제 시각을 통해서 패턴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포토 공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을 하고 나서 뒤에는 시각 공정에서 필요 없는 레이어 막기름 깎아내고 또는 임플란트를 치거나 이런 공정을 하는 것이 포토의 목적입니다. 자, 이걸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 이게 실리콘 웨이퍼. 근데 우리가 어떤 막지를 이렇게 이제 데포지션해서 침적을 했어. 이렇게 싹 이렇게 덮어놨어요. 눈 오듯이 이렇게 무슨 막지를 웨이퍼를 덮었어.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감광액,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감광액을 이렇게 코팅을 했어. 코팅을 딱 떨어져서 팽 돌려서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한 다음에 이게 레티클이에요. 이게 레티클. 설계 정보가 들어간 레티클이에요. 이게 수십 장이에요. 한 제품에 수십 장. 한두 장이 아니고 수십 장. 수십 장이 왜 이렇게 크롬이 여기는 덮여 있어요. 시커먼 곳은 크롬이 덮여 있어요. 빛을 노광하게 되면 여기서는 빛이 통과를 못하고 빛이 통과한 곳은 이렇게 빛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겠죠. 빛을 맞아요. 여기는 양성 PR이라 이런 경우는 양성 빛을 맞은 부위는 어떻게 돼요? 이걸 익스포저 한다 그래요. 노광. 빛에 노출됐다 해서 노광. 이걸 PR 코팅이라 그러고 노광해서 보면 이거 빛을 맞은 부위는 현상을 하게 되면 디벨롭이라 그러죠. 디벨롭 현상을 하게 되면 빛을 맞은 부위는 연결고리들이 서로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 제거가 돼요. 날아가 버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가 보통 포토 공정이 끝난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포토를 그렇게 찍으라고 지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 이제 에칭 공정으로 시각 공정으로 나가면 들어가서 그 에칭 장비에다 집어넣게 되면 에칭 가스가 이렇게 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있던 놈들이 이렇게 깎여 나가. 물론 요 PR이 여기는 막고 있어서 요 밑에 놈은 안 깎여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요것도 약간씩 조금 깎아 나가긴 하지만 막 들어맞고 있어서 요 밑에 놈 PR이 그대로 패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깎인 놈은 다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이 PR을 그 에싱 스트랩을 통해서 쉽게 제거가 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최종 우리가 원하는 목적한 패턴인 최초 처음의 패턴을 이렇게 설계 패턴을 이렇게 많이 막 뒤로 가면서 뭐 기역자로 꺾이기도 하고 뭐 뚝뚝 달리는 놈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포토 공정을 진행합니다. 포토 공정을 시각하기 전에 이렇게 PR로서 포토 레지스트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토 공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토 공정이 필요한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 하이 레졸루션이라서 이거는 최소 선폭. 우리가 반도체는 자꾸 작게 만들어 오잖아요. 작게. 그걸 레졸루션이라 그래요. 최소 선폭. 최소 선폭화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최소 선폭화 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왜냐하면 그 한 웨이퍼 내에서 칩을 작게 만들면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만큼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선폭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 PR이라는 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셨지만 그 PR이라는 놈은 빛을 맞은 부위가 안 맞은 부위는 패턴이 이렇게 선명하게 경계가 드러나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기울어지고 이러면 패턴이 흐리멍텅하게 되면 그 불량을 추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PR이 빛이 맞은 부위는 선명하게 다 날아가고 안 맞은 부위가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선명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브레이라 해가지고 그 아까 레티클이라는 놈이 수십 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십 장. 이게 이제 웨이퍼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새로운 막질이 쌓이고 깎이고 또 쌓이고 깎이고 이렇게 계속 적층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도 차근차근히 한 높이 그대로 이게 안 무너지고 올라가지 이게 삐뚤어지고 그러면 무너지듯이 얘도 이 레이어 간에 서로 수십 장의 레이어들이 밑에 먼저 공정을 진행하는 놈과 정확한 그 패턴 정확성이 정확한 정조준이 돼 있어야 된다.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정확한 얼라인먼트라 해서 포토에서는 오브레이라 그래요. 오브레이. 정밀도. 이 지수들이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배웁니다. 이걸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오브레이, 포토 오브레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는 여러 가지 코팅도 하죠. 베이커도 하죠. 얼라인먼트 정렬을 하죠. 그 다음에 현상도 디벨롭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팔대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공정들이 정확성을 굉장한 정확성이 요구된다. PR을 코팅해도 웨이퍼 내 코팅이 편평도 유니포미티가 두께가 똑같이 패턴이 돼야 되고 ADI CD도 PR을 해도 노광을 한 다음에 패턴이 뜨지게 되면 이 각각의 그 노광한 패턴들의 그 치수도 전면이 다 똑같아야 되는 이런 정확한 공정이 요구되는 거고, 또한 여기는 각종 재료들 PR이라든가 디벨롭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놈들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예, 이런 낮은 불순물이 요구되는 이런 특성들이 요구됩니다. 포토 공정에서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PR은 도대체 성분이 뭘로 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PR은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이제 PR이라는 놈을 이게 점점 발달이 되어서 포토 노광 그 빛이 I 라인일 때가 있고, 현재는 이제 UV 라인, 딥 UV라 그래요. 딥 UV. I 라인 UV. 현재는 딥 UV라, 딥 UV PR. 과거에는 이게 I 라인 PR이라 그래요. I 라인 PR에서 이제 현재는 딥 UV PR로 이렇게 발전돼 왔어요. I 라인 UV 자외선. UV가 자외선이잖아요. 현재는 DUV라 그래요. 딥 UV를.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어쨌건 이 PR의 성분은 용제, 솔벤트, 그 다음에 레진, 그 다음에 그 PAC라고 하는 감강제, 이 기본이 세 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 이제 그 아이라인이라고 하는 자외선 광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솔벤트, 레진, 그 다음에 감광제, 또는 이걸 뭐 센스타이즈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저희가 뭐 할 때는 센스타이즈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뭐 PAC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솔벤트, 레진, 감광제,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고, 이게 발전이 되면서 이제 딥 UV, ARF를 하는 이런 광을 사용할 때는 딥 UV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니비트라는 이런 새로운
재료가 이제 또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얘는 역할이 각각의 역할을 보게 되면 용제 솔벤트라는 놈은 액상 하나의 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을 때 그 물기하기 위해서 PR이라는 놈은 이렇게 웨이트 탁 탱 돌린다 그랬죠. 그때 이제 액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벤트. 레진이라는 놈은 어떤 그 폴리머의 결합체를 가지고 그런 그 사용되는 막의 기계적 성질, 두께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유동 흐르게도 할 수 있고 돌렸을 때 또 뭐 접착도 웨이프하고 붙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레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감광제. 빛을 받으면 이놈이 화살이 끊어져서 디벨롭액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감광제가 이게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 뭐 센시타이저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라인 PR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다가 그거보다 발전된 딥 UV PR에서는 이렇게 이니비터라는 놈이 또 들어가서 얘는 알칼리 수용액에 보통에는 안 넣는데 빛을 맞으면요, 이 포토 PAC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얘는 평상시에 이제 그 디벨롭에게는 안 녹아. 그렇지만 빛을 맞으면 이놈은 그 불용성이 아니고 디벨롭에게 잘 녹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니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PR의 종류는 포지티브 PR이 있고 네거티브 PR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PR이라는 놈은 빛을 맞은 부위가 패턴이 제거되는 부위예요. 자, 미노광, 빛을 안 맞은 부위는 남아있고 빛을 맞은 부위는 제거되는 부위고 얘는 반대 모양입니다. 오히려 빛을 안 맞은 부위가 제거가 돼. 빛을 안 맞은 부위가 없어져요. 그리고 빛을 맞은 부위는 남아있어. 얘하고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네거티브 PR인데 어쨌든 이 포지티브 PR을 현재 대부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의 비교를 하게 되면 산화막과의 이렇게 접촉성 이런 거는 뭐 얘는 잘 붙고 얘는 잘 안 붙는다 이런 뜻이고요. 해상도라에서 얘는 레졸루션, 미세 패턴을 만드는 능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선폭을 만드는 패턴, 능력. 포지티브 PR이 많이 쓴다 그랬죠? 현재는 대부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아주 1마이크로 이하. 얘는 주로 큰 패턴들을 많이 썼어요. 과거에 네거티브 PR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막의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고 얘는 얇다. 스웰링을 해서 디벨롭을 하게 되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네거티브, 별로 안 좋은 현상이에요.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다는 거고, 스큼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나중에 PR을 제거할 때 누룽지 같이 달라붙는 현상을 나타나는 걸 스큼이라 그러는데 이런 뭐 있고 없고 이런 현상이 있고요. 현상액은 이게 TMAH라고 하는 포지티브 PR은 이런 수용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얘는 오르가닉 솔벤트고요. 스테크리지라 그러면 웨이프 막질의 균일도를 말합니다. 얘는 더 좋은 편이다. 그리고 드라이 에치를 포토 공정이 끝나고 이제 해칭 공정에 넘어가면 플라즈마라는 게 이제 노출되게 되는데 거기에 얘는 저항성이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열적 안정도가 포지티브가 더 높고 그리고 가격이 얘가 더 비싸다. 하지만 미세 패턴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포지티브 PR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자, PR의 비교표였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패턴을 떴을 때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얀 색깔이 PR이거든요.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본 그림이고 이걸 90도로 뒤집어서 옆에 본 게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기둥같이 이렇게 쭉쭉 서 있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섬같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아일랜드 패턴이에요. 아일랜드 패턴. PR이 이렇게 위에서 본 거예요.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기울여서 보게 되니 섬 이렇게 쭉쭉 서 있죠. PR이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을 볼 수 있고, 이건 라인들, 배선같이 이렇게 금속 배선들이 이제 전기통하게 이렇게 뚝뚝 달리는 걸 이걸 위에서 봤을 텐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이제 PR이 여기 PR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CD라고 측정할 때 이렇게 폭을 측정하는 거예요. 선폭을 측정하고, 요 비어있는 요 공간은 이제 스페이스라 그래요. 우리 스페이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 CD라고 해서 측정할 때 이걸 거리가 얼마다 또는 요 공간이 얼마다 이렇게 ADI CD 측정할 때 측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포토 PR이 이게 전부 PR인데 시커먼 여기는 이제 개구멍 같이 이렇게 PR이 딱 이제 증발돼서 날아간 거예요. 현상에 의해서 개구멍 같이 이렇게 뚫린 거예요. 이걸 여기 선을 딱 잘라서 수직을 기울여 보니 이렇게 파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PR들이고 이게 PR들이고 구멍이 이게 스페이스 이 구멍이 이렇게 파인 거예요. 이것도 CD 잴 때 이런 CD를 치수로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CD 측정. 뭐 여기 이게 뭐 15나노다 이렇게 CD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건 스페이스 CD라 그래요. 이런 거를 요 빈 공간을 재는 걸 스페이스 CD라 그러고 이렇게 패턴이 남아있는 부위를 측정하는 걸 우리가 바 CD라 그래요. 바 CD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이 이게
70 마이크로, 70 마이크로. 그런데 현재 이게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게 보면 현재 100나노, 이게 100나노 패턴이에요. 100나노. 근데 우리 10나노 지금 양산하고 있다 하잖아요. 요 패턴 하나가 100나노예요. 100나노. 100나노. 0.1 마이크로. 100나노는 0.1 마이크로예요. 이게 100나노. 그러면 이 100나노가 이거보다 현재 우리는 10배 더 작은 패턴에 지금 살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70 마이크로라. 그러면 이걸 700등분을 해야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100나노가 되는 거예요. 100나노. 머리카락을 700등분 나눈 이런 미세한 패턴을 우리는 현재 포토 공정이라고 해서 이걸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상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쌤이라 그래. 쌤 또는 템. 이거는 쌤 사진인데 쌤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제 쌤을 많이 찍어보고 템도 찍어보겠지만 밑에 항상 이렇게 눈금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K로 찍었다. 얘는 배율을 몇 배로 확대했다. 1000만, 1000만, 10만, 10만 배를 확대한 거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마이크로니까 요게 10개가 들어있으니까 요거 한 눈금은 1마이크로, 0.1 마이크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눈금자를 표시해 줍니다. 쌤 보는 그림 항상 쌤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포토 리서그래피의 전체적인 도식도입니다. 다시 한번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포토는 이렇게 레티클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레티클이라는 의미는 마스크와 똑같아요. 여기는 설계 정보가 들어가 있다. 설계 정보가. 설계 엔지니어가 여기다가 각종 여러 가지 설계를 그려놓은 마스크인데 여러 장이다. 막 수십 장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빛을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자외선을 쪼는 거예요. 빛을 쪼이게 되면 렌즈를 통해서 렌즈는 이렇게 축소 패턴을 만들어서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데 이걸 이제 수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레티클이 빛을 이렇게 노광이 되게 되고 레티클 되고 빛이 통과하는 부위가 이렇게 설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웨이퍼가 이렇게 실리콘이 있으면 웨이퍼 위에 특정 막지를 이렇게 노란 막지를 우리는 깎고자 원해요. 그러면 PR을 이렇게 코팅을 하고 나서 빛을 쪼이게 되면 빛을 쪼인 부위는 이렇게 여기 파란 색깔 같이 빛을 맞은 부위는 이렇게 사슬이 이제 끊어지려고 이렇게 연결이 약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디벨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훌랑 날아가 버려. 이렇게 탁 빠져나가. 디벨롭을 하게 되면 빠져나가고 요까지 된 게 우리가 포토 공정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포토 공정에서 사진 공정에서 하는 내용이고 요게 이제 에칭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거를 에칭 챔버에다 집어넣게 되면 에칭 가스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드러난 놈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고 이쪽은 포토 PR들이 막고 있으니까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죠. PR도 조금 날아간다 그랬어요. 얇아졌죠.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얇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원하는 만큼 깎인 다음에 PR을 에싱 스트랩에서 까버리면 우리가 최종 원하는 패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포토를 이렇게 PR로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빛을 맞은 부위가 제거되는 걸 포지티브 PR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포토 8대 공정 포토 첫 번째 차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